결국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윤석열 정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윤 정권의 계엄령 플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리스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 이상 어느 쪽이 당선되든 재앙이었던 건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누가 더 재앙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짓들의 정반대가 트럼프의 공약 및 기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실상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을 구실로 장난질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고로 쿠데타 특목고나 다름없는 충암고 출신들의 계엄령 빌드업이 한 단어로 초토화됐습니다.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많은 분들이 뭐 변덕스럽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말들을 쭉 이어보면 이라크 전쟁을 강력 반대했고요. 또 미국의 네오콘 군산복합체의 이익 때문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반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쟁을 싫어하는 염전적 사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한국이 전쟁에 참관인이든 파병이든 살상무기를 파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군대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조용히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나에 대해서 이게 대드느냐. 자기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는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확산해 나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일단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한숨 고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했지만 쿠데타 특목고 충암파의 계엄령 빌드업 역시 박살이 났습니다.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유발시켜 안보를 구실로 계엄령을 발동시키는 것이 기존의 유력한 계엄령 시나리오였던 만큼 적어도 북한 핑계의 계엄령은 트럼프 정권이 건재하는 한 불가능한 계획이 됐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이 하야 또는 탄핵 같은 사태를 계엄령으로 막는 극단적인 꼼수도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퇴진 외에도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왔을 때를 상정해도 트럼프의 당선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되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건 맞죠. 트럼프가 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 근데 트럼프가 오면 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정성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바이든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 거는 모순투성이에요. 또 지고 있는데 뭐 계속 이길 것처럼 끝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나마 이쪽에 진보에서도 왜 트럼프가 됐으면 좋으냐고 생각하는 보면 오바마 때부터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거의 방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그럼 과거 2018년 19년에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저는 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C급 침팬지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면 될 일도 안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실력을 복구하면 오히려 상대가 미치광이 트럼프인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든 싫든 트럼프가 복귀한 이상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릴지 그리고 그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지 민주당이 철저한 집권 플랜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